반갑습니다. 원내 대변인으로서가 아니라 후보자로 여기에 선 기분이 조금 생경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려 합니다.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제 부족함도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입니다. 당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2달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패배의 충격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변화의 당위성은 느끼고 있지만 변화의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국민의 뜻을 오독하고 연일 폭주를 일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신격화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사당화를 마치고 국회마저 사유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석수에서 절대적으로 밀리고 이곳저곳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만 국민은 여전히 국민의힘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우리에게 아직 멀었다고 하십니다. 더 변화라고 하십니다. 의석수가 부족한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의 야당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심이라는 창과 방패를 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정부와 대통령실에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민심을 얻기 위해서라면 힘든 일도 불편한 일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이루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시민 여러분, 저는 총선이 끝난 이후 많은 날을 고민 속에 보냈습니다. 총선 패배의 아픔을 곱씹으며 부족했던 점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부족했던 저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당의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처를 보다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합니다. 홍보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당직자들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국회 밖에서 싸울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당직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미리미리 훌륭한 인재를 발굴해서 영입하고 당의 유능한 정치적 자산으로 키워야 합니다.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정당, 능력 있는 집권 여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강한 보수 혁신, 의회 정치 복원이라는 힘든 숙제를 떠안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낡은 정치를 개혁하는 일, 국민의힘을 건전한 보수로 변화시키고 당원이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일, 견제와 균형 속에 여야가 협치하는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일, 이 모든 것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의 체질을 바꾸고 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 일에 제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저부터 변하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싸워야 할 때는 당차게 싸우고 힘을 합쳐야 할 때는 누구와도 협력하고 포용하겠습니다. 늘 국민과 당원의 뜻을 받들어 국민이 잘 사는 대한민국, 당원이 자랑스러워하는 100년 보수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기준은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최고의 소울메이트가 되겠습니다. 뜨거운 지지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부한다는 보고가 나왔는데 우선식을 결정하신 구도부터 인상. 총선 때 공천에 불복해서 탈당했던 분들에 대해서 복당의 관례나 기준은 제가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민주당 밖에서 싸울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랑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는 지금 수도권에서 거의 패배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원외 당협위원장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지구당 사무실도 개설할 수 없고 또 정치 후원금도 모을 수 없는 그런 제도적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미비점이 아니라 그게 제도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에 낙선하고 나면 4년간 또 계속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정치를 할 수 있고 또 저희 원내 의원들로만 부족하기 때문에 원내에서도 계속 같이 싸워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싸우려면 그분들에게 다른 제도적 물적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이 최상병 특검법 중대안을 제시했는데 한동훈 후보를 중심으로 원내에서 이걸 받을 가능성이 제가 그 중재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오늘 다른 일정 때문에 검토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들이 최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정권주자들이 한동훈 특검법을 하는 얘기냐고 불만을 했습니다. 저는 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제시한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특검법이라고 해야 될지 제3자 특검법이라고 해야 될지 그것이 민주당이 지금 발의하고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특검법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공격 방법이자 가장 강력한 방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서 여러 독소 조항이 있다고만 이야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소 조항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특검 추천을 누가 하느냐일 것입니다. 특검 추천을 일방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그것은 결국 계속해서 국민적 의혹만 남게 되고 문제 해결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특검법의 문제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독소조항이 뭔지 모르신다 하더라도 특검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주체가 추천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국민들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주체, 예를 들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게 하자라고 하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제안한 그 안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국민의힘에서 그런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이제 민주당이 싸워야 할 대상 그리고 민주당이 설득해야 될 대상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제 국민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국민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을 고집하려면 이제 국민의힘을 설득할 게 아니라 왜 국민의힘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도 수긍할 수 있는 수정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설득의 대상은 국민이고, 저희들은 그 논쟁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여당으로서 민생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민주당의 특검에 사로잡혀서 여기에 갇혀서 지금 민생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이 논쟁에서 빠져나가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게 설득할 대상을 국민이라고 확실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말한 특검법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특검법을 저희가 발의를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이 진실 발견을 위한 것이고 정쟁의 목적이 아니라면 왜 한동훈 위원장이 발의한 특검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발의한 특검법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무작정 그 의중을 살펴서 그 의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어떻게 싸우는 것이 잘 싸우는 것이고 어떤 방법이 우리가 정쟁에서 벗어나서 민생 현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창조적인 전략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특검법을 발의해서 우리는 그 특검법의 논쟁에서 빠져나오고 우리는 민생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어서 정부가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국정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때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고 그리고 그것이 정권 재창출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충청권에서 그 원내 지도부에 입당한 사례가 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 지역을 어떻게 보면 대표해서 출마한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 지역민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권에서 그동안 선출직 당직에 출마했던 경우는 좀 꽤 오래됐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지명직 당직에는 지역 안배 차원에서 임명된 경우들이 있었지만 직접 선출직에 나선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 가지 고려 끝에 최고위원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현역 연호수는 아마 충청권에서 유일한 후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소외돼 왔다고 생각했던 충청민들에게 충청을 대변하고 또 충청의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고 또 충청 우리 국민의힘에 충청 당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당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청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은춘 원내대표님께서 특검 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분류하고 대공 수사 브리핑을 수사 개시로 30일과 60일 되는 날 실시할 수 있도록 특사 시점을 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혜병 특검과 중재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중재안을 좀 수용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제가 중재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요.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께서 제안한 안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의원님, 대통령실 쪽에서는 수사 종결 전에 특검 도입해서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그동안 대통령실의 입장이기도 했고요. 저희 당의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의구심들이 커지고 있고 어떤 수사가 결과 나오든 저는 민주당은 계속해서 특검을 추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진해서 다시 제2요구가 돼서 부결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 특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을 이렇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그리고 독소조항이 많은 계속되는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 저희가 그 특검에서 빠져나와서 민생으로 가고 저희는 그 특검 논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공격 전략 또 방어 전략이 아까 말씀드린 제3자 특검법 내지는 국민들도 수용할 수 있는 국민특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 특검법 추진 주장으로 관윤 공식화한 게 아니냐 일각에서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본인들의 주장과 결이 다른 주장을 가지고 그런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에서는 구도가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렸지만 그 특검법은 다른 어떤 정치적인 목적, 누군가에게 불리하고 누군가에게 유리하고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가장 최선의 공격 전략, 방어 전략, 그리고 대통령을 위한 그리고 대통령이 이 특검법에서 빠져나와서 인생으로 가기 위한 저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는 것이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적인 해법과 창조적인 전략과 창조적인 대안을 내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상임위를 받으면서 추경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좀 있으실까요? 제가 출마 선언에서 밝힐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추경 원내대표께서 고심 끝에 그래도 중지를 모아서 그리고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어떻게 여당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돕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어떤 투쟁보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돕는 것인지 여러 측면에서 고민 끝에 결정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총에서 다수의 의원님들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의원님들께서 결과적으로는 동의해서 추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이제 그것에 당부를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상임위에 들어가서 야당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돕고 또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러닝메이트로 윤유한 의원이 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향후와 자신의 차이점, 경쟁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당내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출마해서 좋은 경쟁을 하고 또 당원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저는 전당대회를 축제로 만드는 또 하나의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뒤에 또 있으시니까. 예, 고맙습니다.